저는 일본의 다양한 전철 노선을 이용해 여러 도시들을 여행 중입니다. 오사카와 교토를 지나 지금은 다카마스에 와 있는데요. 이거예요. 이거 타고 싶어서 제가 온 거예요. 오늘은 이번 기차 여행 중 가장 고대했던 심야 침대 열차를 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열차를 타기 전까지는 아직 6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언젠가는 일본에 와서 자동차 컨텐츠도 해보고 싶은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역주행 할 것 같은. 애기들 보니까 일본 온 기분 든다. 심야 열차를 타기 전까지 여유가 있었던 저는 다카마스의 전철 고토덴을 좀 더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토덴을 타고 도착한 곳은 고토히라역입니다. 포켓몬이야. 여기가 우동이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 우동을 먹으려고 왔는데 4시 되면 다 문 닫는데요. 근데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망했어. 오후 4시 영업 종료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처럼 저녁 영업도 할 줄 알았거든요. 가게 문 다 닫아가지고 우동 못 먹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만 구경하다가 다카마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유명한 고토히라 공을 가볼까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못 올라가겠습니다. 아침 먹고 지금까지 버텼더니 다리 힘이 풀리더라고요. 아, 노카? 우동맛 아이스크림 가게는 아직 문이 열려 있어서 반갑게 들어갔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됐습니다. 나 너무 배가 고픈데 근데? 안 알아보고 온 내 잘못이지 뭐 사실. 이번 일본 여정은 예약해놓은 기차 외에는 모두 즉흥적으로 다녔는데 이 정도 일은 감수해야 했습니다. 5시 10분, 30분 뒤에 고토덴이 하나 있거든요. 열차 주기가 긴 것 같아가지고 저걸 타야 안전빵으로 다카마스시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라도 먹자. 뭔가 새로운 걸 먹어보고 싶은데 180엔. 맛있네. 그렇게 고토히라 우동은 다음을 기약하며 다카마스역으로 향하는 고토덴에 올랐습니다. 일본에서 열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점은 바깥 풍경을 보는 맛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철도 문화는 일본 시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다카마츠의 밤입니다. 일단 배고프니까 여기서라도 우동 한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 다행히 다카마스역 근처 식당들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찍자. 제 일본 첫 우동이었습니다. 이제 곧 심야 열차를 탈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미션이 있었는데 첫 번째 미션은 현금 만들기였어요. 세븐뱅크 ATM 사용하면 일본 현지 출금 수수료가 없어요.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오, 된다. 출금. 이게 되네? 갑자기 우동 아이스크림 생각난다. 일본에서 또 제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요? 보여줘야지. K 인형 뽑기 솜씨. 두 번째 미션은 액기벤 준비하기. 10피스만 사가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션은 그냥 앉아서 쉬기입니다. 사실 3가지 미션 강박이 있어서 마지막은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이제 2시간 남았는데 제가 왜 이 기차를 타려고 했는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상 이거 타려고 여기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만 해도 뭔가 가슴이 뛰는데? 정말 힘들게 티켓을 구했습니다. 아마 주중이 아니었다면 예약이 어려웠을 거예요. 도쿄행입니다. 선라이즈 익스프레스는 일본에 남아있는 유일한 정규 침대 열차입니다. 이즈모시를 종점으로 하는 선라이즈 이즈모, 다카마스를 종점으로 하는 선라이즈 세토로 운행되고 있고 오늘 저는 이 선라이즈 세토의 침대에 누워 도쿄로 향할 거예요. 열차 안에 들어서니 빨리 객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도도 좁고 층이 나눠져 있다 보니 뭔가 미로를 헤매는 기분이더라고요. 다행히도 승무원의 친절한 안내로 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Do you have flight ticket? Right? Okay, thank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 이거 생각보다 더 좁은데? 이 열차는 6가지 종류의 객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숙박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진 싱글 디럭스, 2개의 침대가 있는 선라이즈 트윈, 침대만 갖춰져 있는 싱글, 2층 침대가 있는 싱글 트윈, 가장 저렴한 개인실 솔로, 마지막으로 따로 지정석이 없는 노비노비 시트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루 묵을 곳은 싱글이라는 객실이었습니다. 이 기차에서 잘 겁니다. 제 기차에서 자보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옷걸이도 있고 여기 뭔가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 봉투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편하게 신고 다닐 만한 슬리퍼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불 끄는 거? 히터 끄고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실과 금연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다행히 금연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 방은 1층이에요. 안타깝게도 2층이면 위에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걸로 만족하랍니다. 이게 또 감지덕지야. 여기 이불이랑 베개 그리고 잠옷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잠그고 맥주랑 초밥 먹으려고 사왔거든요. 초밥을 오늘 뭔가 먹는 거는 운이 안 따른다, 그죠? 그렇게 저는 미스터 초밥방으로 빙의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제가 이렇게 멋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도 다 구독자님들 덕분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재밌는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쌓였던 피로가 모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작고 아담한 열차 침실이었지만 저에게 낭만 그 자체였어요. 열차 안을 구경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탑승하지 않은 빈객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열차 하나를 통과하니 라운지가 나왔습니다. 앉아있는 모두가 저처럼 조금 들떠 보였어요. 자판기에서 물을 뽑아 저도 라운지에 잠깐 앉아봤습니다. 운치있게 풍경을 즐기려 했지만 창밖은 이미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화장실은 넉넉하고 깨끗했습니다. 가볍게 씻을 수 있는 세면대도 있었는데 흔들려서 세수를 못하겠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제가 누워있는 거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자꾸 쳐다보면서 가시는데 괜찮습니다. 앞으로 안 볼 삶이. 그리고 이 기차는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진이 되고 나면 샤워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짜자잔. 저는 출발점에서 탔기 때문에 운 좋게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오카야마입니다. 이제 10시 반이거든요. 도쿄에 도착하는 시간이 7시예요. 대략 7시간 반이 남았다. 잠옷으로 갈아입어 봤습니다. 사이즈가 살짝 작긴 한데 팔이 짧죠?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노팬티에 침대 자체는 포근한 느낌보다는 단단한 느낌이에요. 저는 살짝 이렇게 단단한 침대를 또 좋아해서 허리나 목이 또 안 좋다 보니까 푹신한 침대보다는 이런 단단한 침대가 좋더라고요. 침대 자체로는 불만은 없는데 기차가 많이 흔들리네. 승차감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차에서 앉아서도 자는데 누워서 못 자겠습니까? 제가 키가 175거든요. 공간은 충분합니다. 180 되더라도 이 위로 머리 집어넣으면 괜찮을 거예요. 도쿄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찍 일어나 샤워실을 찾았습니다. 카드를 찍으면 6분 동안 물을 쓸 수 있었고 샴푸와 바디워시는 갖춰져 있더라고요. 드라이가 거의 송풍인데 너무 약해. 기차에서 맞는 아침은 조금 특별하기는 합니다. 이런 경험은 저도 처음이니까. 이 열차에서 자고 난 후기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편하지는 않았다. 많이 덜컹거린다. 그래서 중간에 좀 많이 깼었고 멀미를 했다는 사람 리뷰도 봤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멀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샤워할 때 멀미가 좀 났던 것 같은 느낌. 낭만 있었어요. 낭만 빼면 시체인 열차. 한국에도 과거 무궁화 호 침대 열차를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쉽지만 이제 침대 열차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시와의 만남이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도쿄도 낮. 도쿄역에 도착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인파를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대가 출퇴근 시간대라서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배낭이 이따만 해가지고. 하지만 오늘은 서두를 필요 없었습니다. 이번엔 도쿄 메트로 패스를 이용해 도쿄를 천천히 돌아다녀 볼 예정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무적의 티켓이 되는 건가? QR코드가 아닌 실물카드라 이용하기 훨씬 편리했어요. 도쿄에서 처음 접한 노선은 마루노우치선이었습니다. 일본 지하철은 한국과 크게 다를 것 없다는 느낌이 들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어디서든 잡을 수 있게 설치된 다양한 위치의 손잡이였는데 혼잡한 상황에 유용할 것 같았습니다. 락커를 찾았습니다. 한국어도 있네. 화물을 박스에 넣고 문을 누르면서 닫아주십시오. 화물을 박스에 넣고. 숙소 근처 코인라크에 짐을 맡긴 후 바로 다음 목적지로 향했는데요. 오늘은 도쿄의 유일한 정통 노면 전차 도쿄 사쿠라 트램을 타볼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픈데? 햄버거 하나만 먹고 갈까? 한국에서 보지 못한 신기한 메뉴가 있어서 시켜봤는데 소스가 되게 짜네. 그 일본 요리 특유의 짱 그게 있어요.
스키야키 츠킴이라는 일본 맥도날드 갈 한정 메뉴였는데 빵 식감이 좋아서 한 번쯤은 먹을만 한 것 같아요. 원래 도쿄 23구에 수많은 노면전차 노선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죄다 폐지하고 이 노선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트램은 꼭 타봐야 될 것 같네요. 왠지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기분의 전차였습니다. 사실 사쿠라 트램의 객실 내부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유난히 인상 깊었는데요. 4일 동안 일본의 풍경을 보며 느낀 감정은 아련함입니다. 뭔가 잊고 지냈던 한국의 옛 풍경을 다시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길거리에서는 외제차를 거의 볼 수 없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부유한 나라의 이미지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소박한 분위기가 반전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오니까 차를 세우는 것도 되게 인상 깊네요. 뭔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느긋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신바시역입니다. 무인운전으로 가동되는 유리카 몸의 경전차를 타기 위해서였어요. 빨리 배가 고프지? 또 그럴만도 한 게 제가 지금 활동량이 미쳤습니다. 충전이 되네? 신기해. 해가 조금만 떠 있었으면 진짜 너무 낭만적인 분위기였을 텐데. 이곳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는 전철 유리카모메를 타는 곳입니다. 이 자리를 만다니. 이 전철은 무인 운전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맨 앞에는 전망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경쟁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뒤늦게 탔는데도 신기하게 이 자리 하나가 비어 있더라고요. 유리카모메는 전 구간을 고가로 다니기 때문에 도쿄의 다양한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인기가 있는 구간은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널 때였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다리 위를 건널 때쯤 시원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270도 피턴 코스가 있었는데 카메라로 녹화해서 빨리 돌리니까 뭔가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는 살짝 밋밋한 느낌이었어요. 옆 창문을 통해 레인보우 브릿지를 달리는 버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레인보우 브릿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이런 기차들을 즐기려고 오는 관광객들도 많은 것 같아요. 기차가 올 때마다 사진도 찍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도 앉으려고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오는 건가 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많다. 날씨가 좋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좋은 자리에 앉아서 구경한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를 좀 채우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유리카모메의 종점에 위치한 도요스입니다. 과거 공업지역에서 재개발을 거쳐 현재는 도쿄의 신흥 번화가로 변모한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일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라멘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국물 맛있는데요? 입맛에 맞아요. 감사합니다. 일본 첫 라면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는 길에 넓은 공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원에 굉장히 예쁜 카페가 있었습니다. 아이스라떼. 와, 여기 진짜 분위기 좋다. 커피도 뭐 맛있긴 하지만 분위기가 끝내주네요. 구름만 조금만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 카페는 도요스 공원에 자리 잡은 블루버틀 커피였습니다. 가게 분위기와 공원이 너무 조화로워서 사장님 부자 될 것 같아요. 나 진짜 큰맘 먹고 일본 왔는데 날씨 최선입니까? 이번에 탈 지하철은 유라쿠처 노선입니다. 오늘 철도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시부야입니다. 시부야에서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곳은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주중이라 그래도 좀 한적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관광객까지 뒤섞여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더라고요. 여기 와서 구경도 좀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제 다리가 슬슬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 다리가 말을 안 듣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사진은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에게 사진을 좀 부탁드렸어요. 오케이, 땡큐. 일단 찍는데 성공했습니다. 도쿄의 중심 번화가인 시부야에서도 길 한복판을 다니는 철도를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그런 길을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철도가 정말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레트로라고 하면 레트로인가? 뭔가 좀 어린 시절 동네에서 봤던 그런 몽글몽글한 추억들이 기억나는 나라입니다. 시부야 거리도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도쿄에서 보내는 마지막 저녁이었기에 야경을 보고 일정을 마치기로 했어요. 도쿄의 마지막 밤입니다. 도쿄에서 마지막 식사는 오코노미야키와 생맥주 한 잔이었습니다. 직원분의 친절 덕분에 저는 운 좋게 창가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통역기를 이용해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을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캡슐 호텔이었는데 확실히 잠자리는 선라이즈 세터보다 만족스러웠어요. 일본 철도 여행의 마지막 날이 밝아왔습니다. 비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도쿄 메트로 패스는 오사카 패스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유리 카모메나 사쿠라 트램 같은 특별한 노선은 따로 비용을 내야 했지만 그 외에는 도쿄 어디로든 전철을 타고 이동하기 좋았어요. 실물 카드였던 점도 편리했고요. 다시 도쿄역입니다. 제가 도쿄역으로 온 이유는 이토라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인데 여러분들도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생소한 도시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토로 가느냐? 이 열차가 꼭 타보고 싶었기 때문인데 아마 여태까지 탔던 열차 중에 가장 초호화 열차가 아닐까. 오늘 제가 타볼 제가 탈 7호차입니다. 이번에는 액기변을 안 샀는데 여기서 특별한 메뉴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전 객실이 특실인 이 열차는 3가지 종류의 객실을 서비스하고 있었습니다. 각 열마다 개별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프리미엄 그린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개인 전용 객실, 그리고 제가 예약한 일반 그린실로 구분되고 있었어요. 객실 내는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었고 짐칸 위에는 썬루프처럼 창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넉넉한 수화물 공간도 갖춰져 있네요. 시트에 앉아봤는데 편해요. 엄청 편해. 아주 크고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쪽 자리가 더 좋은데 이쪽 자리가 왜 좋은지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실답게 테이블도 잘 갖춰져 있었고 C타입인가? C타입 충전 포트도 준비되어 있어요. 일본에서 관광열차를 타보면서 느끼는 점은 기차 안에서 가벼운 이야기 정도는 즐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즐거운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제 일본 마지막 일정이 다다르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항상 마지막에 갈 때가 아쉽다. 처음에 올 때는 무덤덤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열차에서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를 예약해뒀습니다. 남은 시간은 15분 정도였어요. 4분을 남기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제가 찾아간 곳은 제가 예약해둔 서비스 4호차 카페테리아 식사였습니다. 예, 오케이. 이 열차의 카페테리아는 미리 예약한 승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식사나 디저트를 주문해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저는 돼지고기 카레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니 14분 정도 남더라고요. 짠맛이 날 줄 알았는데 안 짜고 맛있습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무난한 맛의 카레였습니다. 돼지고기도 진짜 연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를 예약한 건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뷰를 기대하며 온 거였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였는지 기대보다는 아쉬웠습니다. 날씨는 흐리다 못해 비까지 오고 있었어요. 살짝 전망이 아쉽네.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33초 남았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제서야 해안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안가가 보이는 도로가 제 자리에 있는 반대편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리에서는 해안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자리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도 해안선을 달리는 열차라니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통로 창문에 잠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잠시 후 이토에 도착 예정입니다. 그런데 비는 점점 심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일단 사피로 오도리코 타고 온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비가 많이 올 줄은 몰랐네요. 일기예보에서는 분명히 비 온다고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날 날씨가 유독 안타까웠던 이유는 바닷가 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토역에서 해변은 꽤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부냐? 우산 한 3번째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기 바다 보인다. 와, 이거 일단 우산 쓰고는 못 움직이고요. 진짜. 마지막까지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해변을 눈앞에 두고 역 근처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우산이 돌아와, 정신 차려.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다. 살아만 돌아가자. 궂은 날씨라 결국 해변은 가지 못했지만 이토에서의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자리에 앉자 따뜻한 차를 내주셨는데 몸이 녹더라고요. 스미마생. 이 텐자루. 예, コールねこれ 콜드. 전통 가옥 느낌이 나는 작은 메밀소바집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식사였는데 잘 찾아온 것 같았어요. 이 비가 언제 이렇게? 우산에 비었나 보다. 정신 차리고 보니 몸이 만신창이더라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메밀소바예요. 비바람을 맞고 들어와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는 메밀소바였습니다.
새우가 엄청 튼실합니다. 게살인 줄 알았어. 식사를 어느 정도 끝내고 나니 사장님이 소바 간장에 따뜻한 물을 부어주셨는데요. 오케이. 국물을 좀 희석시켜서 마시기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 딱 좋다. 뭔가 정겨운 그 시골의 할머니 집 온 것 같아. 맛있게 음식을 모두 비우고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토에서 100시간의 기차 여정을 좋은 추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타임어택이었어요. 나리타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좀 멀어요. 일단 도쿄로 돌아가야 됩니다. 게이세이 우에노에서 스카이라인이라는 열차를 타야 돼요. 비행기가 8시 50분에 예약돼 있기 때문에 저는 늦어도 7시까지는 도착을 하고 싶어요. 이제 일본 기차 마지막 챌린지입니다. 공항까지 기차 타고 무사히 가기. 여태까지 열차 비용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번엔 제일 저렴한 티켓을 이용해서 갈 겁니다. 출발 시간은 3시, 소요 시간은 4시간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면서 한 가지 팁을 발견했는데 이토선을 이용하면 사피르 오도리코와 거의 비슷한 뷰를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다시 도쿄로 왔습니다. 게이세이 우에노역에 도착했을 때쯤엔 6시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같은데 갑자기 겁나 빡빡해지네. 7시 45분에 도착하는 티켓밖에 없어서 지금 7시 티켓을 끊었거든요. 가장 빠른 티켓이네요 이게. 하지만 이대로 가도 딱 맞게 도착할 것 같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만하고 빨리 갑시다. 조금은 조급한 마음으로 열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리자마자 국제선 터미널로 달려갔는데 에어서울 카운트 클로즈라고? 아니 그럼 어디서 하는데? 내가 시간을 잘못 봤네. 항공 8시 5분인데 8시 50분으로 봤어요.